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강원 사회적경제연대가 강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과 함께 강원도 내 사회적 금융의 마중물을 마련하기 위한 기금 조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올해 첫 시행 만에 목표액을 조기에 달성했다고 하는데요.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강원 사회적경제연대 조세훈 사무국장과 함께 이번 기금 조성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강원도의 사회적 경제의 현주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조세훈 사무국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무국장님, 이번 아직 사회적 경제가 이제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지긴 했지만 아직은 그래도 좀 친숙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먼저 사회적 경제가 어떤 건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뭐 한마디로 설명드리기는 쉽지 않긴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경제 주체를 이제 영리 기업들,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리 기업들하고 또는 이제 정부나 지자체 같은 공공기관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가 자본주의가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어떤 시기에는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고 어떤 시기에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해왔지만 그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식의 경제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서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있어 왔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한국에서 법적으로 지위를 보장받고 있는 조직 형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협동조합이나 또는 인증받는 사회적 기업, 그리고 자활기업, 마을기업, 이런 형태들을 사회적 경제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좀 활동하는 단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강원도의 사회적 경제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좀 어떻게 활성화가 돼 있는 편인가요? 네, 전국적으로 보면 이제 다른 광역시도 단위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좀 활성화되어 있는 편이고요. 그런 이유를 뒤집어 생각해 보면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기 때문에, 이를테면 서울이나 수도권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자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체적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강원도처럼 여러 가지 자원들이 부족한 곳에서는 주로 이런 사회적인 관계에 기반한 사회적 경제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숫자로 따져보면은 저희가 통계를 정리해 보니까 올해 8월 이번 달 기준으로 해서 협동조합이 1,900개 정도, 전체가 한 1,900개 정도의 사회적 경제 기업이 있는데, 그 중에는 협동조합이 한 1,300개 넘게 해서 가장 많고요. 사회적 기업 한 360개, 마을기업 140개, 자활기업 67개, 이런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상으로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이기도 하고요. 2011년 말 기준으로 해서 매출액을 평균을 해보면 약 5.8억, 5억 8천만 원 정도의 연매출을 하고 있고, 평균적인 고용 인원은 9.2명 정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서 놀랐는데, 그렇다면 이제 사회적 경제 그 기업들이 주로 활동하는 분야가 또 따로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회적 경제는 기본적으로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사회 문제는 한 가지로 수렴되는 건 아닐 테니까요. 다양한 영역들에서 실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강원도를 놓고 보면은 이제 각 시군마다 지역적인 현안들이 다르기 때문에 접경 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은 인구 과소 문제나 아니면 관광 이런 이제 주력 산업들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주된 문제가 될 테고요. 또 강원도 전체로 놓고 보면 아무래도 이제 의료 문제라든가 돌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워낙 이제 면적은 넓고 인구는 작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료 돌봄 영역들이 주요한 활동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 문제를 다루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로나19 문제를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요새 이제 기업들이 좀 많이 힘들잖아요. 도내 사회적 기업, 경제 기업들의 상황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다른 일반 이제 영세 중소 자영업자들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비슷하게 많이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실제로 뭐 코로나 시기에는 기본적인 경제 활동이 많이 위축된 그런 측면들도 있고,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공익성, 사회적인 목표 이런 것들을 지향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영역의 활동이 위축되었었던 게 사실이잖아요. 이를테면 공공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활동했던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공공의 활동 자체가 줄어드니까 공공 조달이라든가 그런 시장에서의 공공 시장에서 활동들이 같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고, 체험이라든가 관광 분야에 기반해서 활동했던 곳들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었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기간이었던 19년부터 21년까지 기간을 또 통계를 좀 찾아보면 매출하고 고용은 지속적으로 좀 증가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종전에 좀 더 높았었던 매출과 고용 창출 효과가 좀 줄어든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19년 대비해서 21년 통계를 보면 매출액은 한 119% 정도, 그리고 고용 인원은 12.5명에서 13.2명으로 증가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어쨌든 많이 성장하다가 조금 약간 증가세가 좀 둔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회적 경제 기업 덕분에 또 많은 시민들이 도움을 받았을 것 같은데, 강원도 내에 사회적 경제와 관련한 다양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강원도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시군 네트워크 협의회도 굉장히 많은데 각각의 역할이 어떻게 될까요? 네, 비슷한 이름이 되게 많죠. 네, 강원도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는 이제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제 중간 지원 기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현장에는 이러저러한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자체나 이제 정부의 주무부처들이 행정기관으로서 역할을 합니다만은 현장의 상황, 수요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대응하고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에는 일단 태생적으로 좀 차이가 있는 거죠. 행정은 행정 효율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중간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 강원도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명칭에서도 지원센터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시군 네트워크나 협의회 이런 이름을 달고 있는 조직들은 각 지역의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당사자 조직이다. 이렇게 이를테면 협회 이런 것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많은 단체들 가운데 이제 강원도 사회적 경제 연대도 2년 전에 창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조직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저희 강원도 사회적 경제 연대는 이제 각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네트워크나 협의회 이런 이제 당사자 조직들이 있는데, 강원도 단위에서는 그런 당사자 조직들의 연합체, 연대 조직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기본적으로는 사회적 목적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저희들만의 힘으로 다 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라든가 이런 행정기관들 또는 이제 공공기관 또는 일반적인 이제 영리기업들과도 적절한 협의, 협치, 민간 거버넌스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요. 이제 그런 도단위에서 그런 걸 담당할 수 있는 일종의 우산 조직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2020년에 10월 달에 강원도에 있는 여러 지역에 있는 네트워크들, 그리고 업종 단위의 네트워크, 그리고 부문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이런 각각 부문들의 조직들을 같이 망라해서 창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대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좀 쉬울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최근에 했던 사업을 보면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해서 강원도의 양양, 그리고 삼척, 태백, 영월 4개 시군에서 강원도 사회적 경제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단독으로 한 것은 아니고 강원도의 사회적 경제과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각 시군하고 또 이제 협력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뭐 내용은 그런 겁니다. 이제 그 편안한 라운드 테이블은 사실 이제 원탁 회의 이런 거지 않습니까? 지휘고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리에 각 강원도의 담당 부서 그리고 이제 저희 그다음에 각 시군의 담당 부서 그리고 현장 조직들이 함께 모여서 강원도의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논의하는 그런 자리였었고요. 비록 올해만 진행된 것은 아니고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작년에는 강릉, 원주, 춘천 뭐 이런 아까 말씀드린 중간 지원 조직이 있는 6개 시군을 대상으로서 했었고요. 올해 또 마찬가지로 이제 6개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런 방식의 민과 간이 함께 협력을 해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는 그런 노력들이 있고요. 올해 이제 6월 달에는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지방선거 과정에서는 후보자들에게 우리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제안하고 이제 그 질의서를 보내고 답변을 받는 이런 노력들도 하고 그 외에 이제 이렇게 강원도의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이제 다양한 영역에서의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업들 중 하나가 이제 자조금융 체계를 이제 만드는 것이었는데 사회적 경제 자조기금 조성 사업 이게 어떤 건가요? 네, 그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지방선거 때도 저희가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10대 정책 공약을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 중에 1번이 사회적 경제 기금 조성 등 사회적 금융 기반을 확대가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무엇이든 이제 우리 사회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리고 자본도 필요하죠. 근데 어쨌든 사회적 경제 영역에도 자본이 필요하긴 한데 그러면 이 자본을 어떻게 조성할 거냐 이거를 물론 이제 행정기관에서 지자체에서 같이 협력해 주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당사자들이 먼저 그걸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당사자들이 만들어낸 성과를 토대로 해서 거기에 이를테면 강원도에서 매칭해서 뭐 1대1 방식으로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기금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사회적 경제 자조기금 조성 사업 이렇게 명칭을 붙이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 자조기금이 목표액을 조기에 달성했다고 들었어요. 도내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사실은 목표를 좀 소박하게 잡았던 측면도 있고요. 올해 이제 첫 조성 사업, 사회적 경제 자조기금 조성 사업을 올해 이제 시범 사업 형태로 해서 처음 진행한 거여서 좀 약간 소박하게 잡긴 했습니다만은 올해 목표는 저희가 현장에서 사회적 경제 연대에서 1억 원을 조성하면 강원도에서 1억 원을 매칭한다 이런 방식이었는데 본격적으로 조성을 시작한 거는 저희가 이제 6월 달부터 했는데 석 달이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 목표였던 1억 원이 다 조성이 됐고요. 도내에 22개 우리 그 기업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공제기금 납부 그러니까 부금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요. 현재 통장에 들어와 있는 돈의 그 금액이 이미 1억 원을 돌파했고 약정 금액은 한 3억 4천만 원 정도 현재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목표는 욕심을 좀 내보자면 연말까지는 한 50여 개의 기업 정도가 참여해서 한 2억 정도까지 부금을 만들어 보자 이런 목표를 좀 세워보고 있습니다. 네, 목표 꼭 달성하시기를 바라면서 이 사회적 경제 자조기금이 자조가 스스로 돕는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뜻처럼 이제 기업들이 기금을 조성하는 주체자면서 동시에 또 사용자이기도 한다는 말씀인데 기업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그럼 어떤 게 있나요? 네, 저희가 자조기금을 조성하는 방식을 공제부금이라고 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공제는 많이 아시기도 할 텐데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은 일종의 계약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매달 그 주택공제부금 이런 것처럼 매달 일정의 그게 그 공제부금을 납부를 해주시면 그 돈을 모아서 필요한 우리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긴급하게 신속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요즘 경제가 계속 어려워지고 이러다 보니까 금리도 계속
상승폭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사회적 목적,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금융기관에서 그 가치를 평가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게 있습니다. 일반 영리기업에서는 그래서 니네 올해 당기순이익이 얼마야, 뭐 매출이익이 얼마야 이런 방식으로 가치를 평가할 때인데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그런 이제 영리 방식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럼 사회적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금융 기관에서는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을 때 오히려 이제 역차별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사회적 금융을 만들자 이런 취지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회적 공제 방식으로 만들어진 이 자조기금을 통해서는 뭐 대출을 받거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사회적 가치를 저희들이 평가하기 때문에 훨씬 더 원활하게 평가가 가능하고 또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하죠. 그리고 대출 이율도 우리가 만든 돈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반 금리보다 훨씬 더 낮은 상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네, 이번에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또 더 큰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사회적 금융으로 확대하는 문제인데요. 일단은 이제 이번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마중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회적 금융을 제대로 만들기 위한 첫 사업인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금융에서는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목적을 제대로 평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럼 이걸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필요할 텐데 그게 이제 사회적 금융 조직이 되겠죠.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그때그때마다 기준이 달라지고 이러면 뭐랄까요, 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편타당한 그리고 모두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는 그런 기준들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 기관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자조기금 조성 사업과 공제 사업을 운영하는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강원도에 사회적 금융 전문 조직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활동을 하든지 역시 시민들이 이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져야 될 것 같은데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렇게 좀 더 알려나가는 작업에 대한 계획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첫 단추는 아마도 이제 공교육에서 사회적 경제를 잘 알려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사실은 이제 그런 이제 일반적인 공교육을 의무교육을 다 이제 받고 나서 사회에 진출했을 때 어려움을 겪는 게 세상 물정까지 다 잘 모르잖아요. 경제 활동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를테면 채용을 이제 어디 그 취직을 했을 때 그러면 근로계약서는 어떤 건지 또는 이제 통장을 만들고 이럴 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학교 교육에서 기본적인 경제 교육들이 필요하고 근데 그 경제 교육 안에서도 그냥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 외에도 이렇게 사회적 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교육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뭐 이건 이제 학교 교육만으로 모든 게 다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활동들이 필요한데 가장 좋은 것은 직접 만날 수 있는 활동들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사회적 경제 그러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거나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활동 이렇게 좀 좁혀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보다 보편적인 그런 서비스 상품들을 개발해서 누구나 쉽게 주변에서 사회적 경제를 접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간판을 보고 접한다기보다는 사회적 경제 활동, 상품, 서비스 등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를 접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홍보 방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강원 사회적 경제 연대를 통해서 앞으로 시민들한테 사회적 경제라는 가치가 좀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원 사회적 경제 연대 조세훈 사무국장과 함께한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